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들어가 보자. 자, 이 함수의 개수는 이제 함수 단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경우의 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순열 조합 했던 거 잘 기억 떠올려 보면서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상황에서 함수가 몇 개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대응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뭐 경우의 수인 거야 말 그대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될 거 먼저. 자, 이 정의역의 개수를 r개라고 할 거고 동역의 개수를 n개라고 할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쪽부터 읽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NPR 이런 거 할 때도 N이 왼쪽에 있잖아.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이 그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를 잠깐 보면 이제 정의역 원소 R이고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게 앞으로 이제 있을 건데 그거에다가 이제 정의역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좀 활용한다 이런 느낌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조건을 먼저 해결한다. 이것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아. 경우의 수에서도 기본적으로 순열이야. 그럼 NPR을 때릴 건데 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을 했었지.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가볼 건데, 자, 총 함수의 개수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가 몇 개냐 이런 거야. 자, 이거를 경우의 수처럼 한번 느낌을 가져가 보면 얘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배열도 하는 거고 중복도 될 거야. 근데 중복 관련된 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게 될 텐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얘는 몇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n의 r 승계야. n의 r 승계. 뭐 기억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 이제 밑에도 나와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돼 있다면, 자, n이 5개, r이 4개인 거니까 얘는 5의 4승계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이제 공식인데 정의역 기준으로 경우의 수 생각해 보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 기준으로 보면 1이 갈 수 있는 후보가 5개인 거지. 그래서 1은 5군데로 갈 수가 있어. 근데 2를 또 보면, 자, 지금 1대1이 아니야. 그럼 만약에 1이 1로 갔다고 했을 때 2도 1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즉 2도 5군데 갈 수 있고 3도 4도 전부 다 5군데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 5라는 게 공역의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몇 번 곱하냐가 정의역의 개수가 되니까 n의 r승계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이건 이제 배열되는 거거든. 배열되는 게 뭔지는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할게. 얘는 중복은 안 되는 놈이에요. 자, 1대1이니까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순열인 거고, 그래서 NPR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서 배열을 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잠깐 보면 이런 거야. 자, 요렇게 가도 되는 건데 이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지. 그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배열이라는 거야, 이건. 자, 그러면 5개, 4개니까 얘는 5P4가 될 거야. 자, 1대1은 순열이다, P다,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보면, 자, 1은 5군데 갈 수가 있어. 근데 2는
이제 1이 간 곳을 갈 수가 없지. 네. 그래서 4개, 그러면 3개, 2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 4, 3, 2.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OP4, NP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자, 1대1 대응. 자, 똑같아. 근데 자, 이런 대응 관계에서 정의역 공역이 딱딱 떨어져 있는, 즉 연속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NPN인 거지. 그래서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만 나올 수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항등함수는 정의역 공역이 같은 상황에서 딱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딱 한 개 있는 거고. 상수함수는 n개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n개니까 5개가 된다는 건데, 자, 그 이유는 요거겠지. 자, 상수함수는 무조건 몰빵이잖아, 몰빵. 그러면 1로 몰빵할래, 2로 몰빵할래, 뭐 이런 게 되겠지. 그럼 1로 몰빵, 2로 몰빵, 3로 몰빵, 4로 몰빵, 5로 몰빵 하니까 5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런 표현이 나왔어. 자, 요걸 만족하는 놈이래. 자, 얘는 일단 이렇게 보면 이거 증가함수란 얘기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증가도 물론 이제 중요한 의미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크로스가 안 되는 거야, 크로스가. 자, 1대1일 때, 그러니까 총 함수도 마찬가지. 요렇게도 되지만 뒤집는 것도 돼. 근데 이거는 지금 뭔가 크기 순서를 정해놓는 느낌이지. 그러다 보니까 뒤집는 게 안 되는 거야. 크로스가 안 돼. 즉 얘는 뭐가 안 되냐면 배열이 안 되는 거야. 배열이 안 돼. 크기가 정해졌어. 자, 우리 순열 조합할 때도 크기 또는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는 조합이 되는 거고 NCR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럼 거기 뭐 이제 5개, 4개 있으니까 OCR개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내가 부등호 방을 이렇게 넣었는데 얘도 돼.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기만 하면 무조건 조합인 거야. 즉 오른쪽 기준으로 크다, 크다, 작다, 작다만 되는 게 아니고 크다, 작다, 작다, 크다까지 다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크기가 정해지면 얘는 조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넘겨서 문규아, 이렇게 불편하게 자. 자, 7번 봐볼게. 7번.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자, 이거 제발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안 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 자,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면 그 머릿속을 바로 지워. 자, 1대1 대응은 1대1 플러스 치역 공역이 같다는 거고, 얘는 1대1이랑 상관없이 치역 공역이 같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y에 남는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1대1 아니어도 가능한 거지. 자, 요런 이제 함수가 있는데 얘는 자, 어떤 상황이든 쓸 수 있는 게 분할에다가 분배까지. 야,
근데 이게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어. 근데 속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하면 분할 분배가 짱이야. 근데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도 써졌지만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 상황에 맞게.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문제로 나오기는 해.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귀찮을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8번. 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얘 뭐냐면 1이 1로 가면 안 되고 2가 2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 경우에서 수에서 서로 다른 것 선택하는 거 있었지.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문제를 좀 더 추가해야 되나? 우리 이제 그 경우에서 할 때는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한 3개 정도 봤었나?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만 넣어놓긴 했거든. 요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달려에다가 다시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든가 할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냥 안 쓸게. 우리 그때 4개짜리는 9개나 했던 거 기억나지? 지금 이게 뭐냐면 그거야. A, B, C, D가 시험 보고 나서 서로 남의 놈 거 채점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4개 아니면 5개로 나올 거다. 대부분 4개짜리일 거고 4개짜리가 9개, 5개짜리는 44개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제 함수의 개수에서는 부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3개짜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까지 써놨어. 그래서 3개짜리면 2개, 4개짜리면 9개, 5개짜리면 44개다.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이따가 볼게. 그래서 보고 기억하고 있자. 고. 자, 이것들도 지금 내가 뭐 어지간한 건 다 집어넣어놨어. 문제는 뭐 나와봤자 한 문제나 나오겠지만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그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할 때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100이라고 하면 100만큼만 공부하면 100점 맞기가 힘들지.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100이면 우리는 한 120, 150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 이제 100점 맞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100만큼만 공부해도 100점 맞을 수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진짜 그 100만큼을 완벽하게 해냈고 또 시험 보러 갔을 때 긴장 같은 거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런 모든 조건이 다 맞춰졌을 때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이만큼이면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위를 공부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긴장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 꼭 실수 하나 하기도 하고 아는 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꼭 한두 개를 안 틀릴 문제를 틀리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는 애들이 정규 1, 2등 하고 뭐 이러는 거라고. 그만큼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알고 있어. 만약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첫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정규 1등이랑 정규 10등이랑 별로 차이가 없을 거야. 정규 20등도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차이가 결국 나는 게 시험 보러 갔을 때 긴장 하나도 안 되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풀고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게 잘 되려면 내가 조금 더 높은 난이도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시험을 풀 때 쉬워 보여야 돼. 그러면 긴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너네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과목이든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첫 장은 쉽겠지라는 느낌이 있는데 한 7번쯤에 갑자기 약간 부딪혔어. 그럼 그 시험 망하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 잘 못하면. 7번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면서 문제를 읽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 생기려면 시험을 볼 때 물론 틀린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들이 쉬워 보여야 돼. 그래야 긴장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달력 이야기 우리가 한 수업 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이런 걸 수업 때 하다 보면 애들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보라 그래서 이걸 졸라 봤는데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온 거야. 근데 지가 실수해서 틀렸어. 또는 사실 이걸 다 했으면 그 쉬운 건 다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뭔가 제대로 안 해서 이제 틀려서 아니 뭐 학생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생각이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히 어려운 거 해가지고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좀 잠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간혹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왜 점수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교과서를 안 풀어봐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자,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나는 이 정도 난이도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괜히 어려운 걸 풀어서 쉬운 거를 오히려 못 풀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 어려운 걸 잘하면 쉬운 건 저절로 되는 거야.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있어. 진짜 간혹 가다가 옛날에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평생고였고 그 시험도 90점을 넘었어. 92점인가 맞았거든. 근데 걔가 1번을 틀린 거야. 근데 그 1번이 뭐였냐면 이런 문제였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있지. 키가 큰 학생 요 문제를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다 보면 그런 걸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냥 실수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이 쉬워 보여야 된다. 그래야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일단 33번 볼 건데 자, 여러 개가 남아 있고 1대1 대응 관련한 개수 어지간한 건 다 있다고 보면 돼. 자, 두 번째 줄 보면 1대1 뭐 대응까지는 모르겠고 1대1 개수가 똑같으니까 결국 1대1 대응이긴 하겠네. 어쨌든 1대1이라는 거 나왔고 근데 세부적인 조건이 이제 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번부터 일단 가볼게. 1번 보면 F1이 9 F5가 6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1대1이야 전부가. 자, 그냥 1대1이었으면 5 팩토리얼 하면 끝나는 거지 이제. 근데 조건이 붙었어. 그럼 조건 먼저 해결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의역 기준으로 봤을 때 3, 7, 9가 남았고 그 다음에 공역 쪽을 보면 5, 7, 8이 남았는데 어쨌건 이 관계에서 1대1이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이랑 5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경우의 수는 1인 거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요 세 개를 가지고 1대1을 만족시키면 돼.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이 될 거야. 여기까지만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다 싶으면 그 1대1 공식을 그대로 그 안에서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괜히 헷갈린다 싶으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1은 한 군데로 갈 거고 5는 한 군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3은 세 군데 갈 수 있고 두 군데 갈 수 있고 한 군데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굳이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 자, 다음에 2번 보면 자, 요거 합쳐서 20이 나와야 되네. 자, 그러면 20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봐보자. 자, y를 좀 써놔야겠네. 자, 이렇게 됐을 때 3개를 더해서 자, 지금 1대1이니까 겹치는 거 없어야 돼. 자, 3개를 더해서 1 나오는, 20 나오는 거 생각해 보면 5, 6, 9 하면 또 딴 거 있나 봐보자. 5, 7, 8 있지.
자 그러면 저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면 되는 거네. 각각 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다른 것 또 있나? 20 나오는 거? 없는 거 같고. 자 그러면 5, 6, 9를 일단 한번 쭉 써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봐봐, 잘 봐봐. 이제 얘랑 얘가 5, 6, 9로 갈 건데 이 중에 누가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진 건 아니지. 근데 1대1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노란색만 가지고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1대1이니까. 그 다음에 요것들도 1대1인 거지. 얘네가 또 2팩토리얼 해서 결론은 3팩 곱하기 2팩이다.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 6, 9일 때. 자, 지금은 뭐 그냥 수업이니까 다 쓰는 거지만 느낌은 오직 5, 7, 8도 당연히 똑같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1, 3, 5가 5, 7, 8로 가야 되니까 3팩. 그 다음에 7, 9가 6, 9로 갈 거니까 2팩.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제. 또 계산 한번 해보면 12, 12 더하니까 답은 2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3번. 자, 곱해서 0이 아니래. 그럼 둘 다 0이 아니라야 되는 거지. 둘 다. 그러니까 그리고야, 그리고. 그러니까 F3은 6이 아니냐? 그리고 F7도 8은 아니다. 근데 1대1은 맞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요 놈은 갈 길이 정해진 거는 그어버리면 되니까 이제 쉬운데, 얘는 갈 길이,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것만 있으니까 그을 수는 없어. 자, 요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지만 남아있는 뭉탱이로 1대1이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러기가 조금 힘들거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자잘해. 좀 조건이 자잘자잘한 느낌인 거야. 자, 이럴 때는 그냥 경우의 수로 가는 게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봐봐. 1대1이거든. 얘랑 둘 중 뭐가 편할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둘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상황들도 있어서. 자, 일단 그대로 한번 풀어볼 거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F3이 6이 아니래. 그럼 6 빼고 뭐 네 군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에 4라고 썼다고 해보자. 얘. F7을 볼 건데 7은 8이 안 된대. 그러면 봐봐. 3이 만약에 6으로 갔다고 해봐. 그럼 7은 8도 안 되고 6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3이 8로 갔다면 7은 8만 빼고 다 갈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상황을 쪼개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3을 기준으로 본다면 3이 6 말고 8도 아닌 데로 갔는지 아니면 8로 갔는지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8로 갔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 다음에 7이 됐건 뭐 1, 5, 9는 당연한 거고 7도 이제 자유로운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순간 7이 자유로워. 그러면 요 4개랑 이
이 4개로 1대1 때려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4팩토리얼이 될 거야,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이게 24인 거지, 이제. 자, 두 번째는 F3이 8도 아닌 상황. 자, 8도 아닌 상황이야. 자, 그럼 3, 7 먼저 해결하고 한번 가는 거야. 자, 그럼 3은 갈 수 있는 게 6도 안 되고 8도 안 돼. 이 세 군데로 가는 거지, 이제. 자, 그렇다고 해보고. 그럼 7은 이제, 자, 뭐 3이 5 이런 데로 간 거야. 자, 그럼 얘는 3이 간 거 안 되고 8 안 되니까 또 세 군데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은 거야? 뭐 이렇게 그냥 경우에서 쓴 김에 다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통으로 써도 되는데 이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3개 남았겠지. 표시하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이쪽 보면 얘는 3, 3에다가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6, 9, 53가 그럼 얘는 78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네. 자, 이게 이제 그대로 가는 방법이고 6번 이용하는 거 해보자. 자, 6번은 우리 이제 명제도 했으니까 요 놈의 부정을 빼는 거지 결국은. 자, 그러면 얘는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요거 또는 요거를 뺄 거야. 자, 이게 또는이니까 사실 요거 복잡해 이제. 왜냐면 겹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볼게. 또는이니까 우리 합집합인 거야 이거.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찾을 거야, 얘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F3이 6으로 갔어. 그 다음에 자유로운 1대1이지. 4팩.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겠네. 자, 얘는 둘 다래. 자, 둘 다니까 얘는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갔어. 그럼 3개.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하면 24에다가 6 뺐으니까 뭐야? 42냐? 42야. 자, 전체는 5의 우승이만. 아, 1대1에서 빼야지. 자, 전체는 이제 5팩토리얼. 자, 그래서 5팩토리얼에서 42를 빼는 거지. 그러면 120이었네, 얘가. 이렇게 되니까 78.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걸로도 나오거든. 처음부터 이걸로도 나와.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두 개가 아니다라고 나오면 이제 우리 경우에서 했을 때랑 비슷해. 3 기준으로 해봤더니 7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해. 그래서 3이 요 8로 갔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눠서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아예 6번을 뺀다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제 요거를 좀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요것도 나중에 이제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보너스 볼게. 보너스. 자, 지금 1대1 아닐 때 지금 우리가 다 1대1 상황인 거잖아. 1대1이 아니라고 치자. 지금 같은 상황인데 1대1 아니고 요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대1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요거 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3이 뭐 5로 갔어. 그랬을 때 7은 5로 못 가지. 1대1이면.
근데 1대1이 아니면 가도 되지. 자, 그래서 뒷일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면.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1대1이 아니니까 3은 6 빼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7도 8 빼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리고 경우의 수로 다 써보면 얘는 5군데를 다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4 곱하기 4에다가 5의 3승. 계산은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하고 있죠. 이거 나중에 문제로 추가할게. 자, 1대1이면 3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뒷일이 좀 바뀌는데 1대1이 아니면 뒷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 이게 독립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이 어디 가냐, 3으로 어디 가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총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놈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로 때려버리면 된다. 이거 기억하면 돼. 내가 지금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1대1이란 말 없이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할까봐 꼭 이건 비교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꼭. 자, 요게 42개였던 거 일단 좀 기억 좀 하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자, 이번에는 뭐가 좀 섞여있네. 기다 아니다가 좀 섞여있는 상황이야. 자, 기다는 땡큐지 우리 항상. 자, 어려운 거 뭐 지나갔으니까 스피드를 조금 내보자 우리. 자, F3은 6이야 무조건. 정해졌어. 그럼 끝났어. 신경 없는 놈 쳐도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래놓고 7은 8로 가면 안 된대. 자, 그러면 얘는 그냥 한 개고 굳이 쓰면 얘는 6 안 되고 8도 안 되니까 3개지.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지 이제. 1, 5, 9랑 5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서 3개는 자유로워.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에다가 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지. 뭐 18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이거래. 얘는 요거지 요거 또는이지 저거는. 또는 또는이야. 이거지 이거 기억나지? 아니 기억나지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42개 아까 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6번. 자, x1이랑 fx니까 x값이랑 y값을 더해서 홀수해야 된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야, 이거 나중에 수정할게. 얘는 우리 1, 2, 3, 4, 5로 바꾸자. 문제를 합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어요. 얘는 2, 3, 4, 5, 6 2, 3, 4, 5, 6으로 바꿔볼게. 자, 지금 이 말은 x값이랑 y값이 더해서 홀수란 얘기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짝수면 얘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얘가 홀수면 얘는 짝수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짝수가 3개가 있고 여기 홀수가 3개가 있어. 요것들끼리만 1대1인 거지. 그래서 3팩토리야. 그 다음에 여기 홀수가 2개고 여기 짝수가 딱 2개야. 그럼 요놈들끼리 또 1대1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 자, 아까 여기 보라색에서 쓴 것처럼 1대1이 아니면서 이런 조건들도 나올 수 있어. 우리는 지금 1대1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좋다고 무조건 1대1로 생각하면 안 돼. 상황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4번 가보자. 지금 혹시 시간은 몇 분이야? 11분이에요. 8시 11분? 네. 다들 강제로 좀 남아야 되나? 자, 그 다음에 34번 몇 개 안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하면 돼. 근데 6개가 좀 많이 쪼개져 있지. 자, 34번 보면 자, x에서 y로의 1대1이래. 얘도 1대1. 자, 그런데 1번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특이한 모양이 하나 나왔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1대1 함수야. 대응은 아니고 대응 될 수는 없고. 자, 요거는 지금 x 2개를 합쳤어의 y 값이랑 y 이게 똑같다 뭐 이런 거지.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조금 복잡한 내용이야 이게. 자, 그래서 다행인 게 뭐냐면 정의역이 몇 개 없어. 자, 이럴 때는 그냥 대입해봐도 되는 거야. 정의역이 개수가 적다는 건 뭔가 노가다를 하는 뜻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하나하나 다 해볼 거야. 자, 그러면 f-1 더하기 0 얘는 f-1 더하기 f0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얘도 -1 얘도 -1 가네? 그러면 f0은 0이다라고 이제 정해지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0과 1을 넣어볼 거야. 자, 그럼 얘는 f0 더하기 f1이 될 거야. 자, 얘는 의미가 없지.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 f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얘가 f0이니까 0이거든. 자, 그 말은 결국 뭐가 되냐면 f-1이랑 f1을 더하면 0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국. 자, 지금 알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나온 조건이 이렇게 두 개인 거야. 자, f0은 0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남았는데 그 둘을 합쳐서 0이어야 돼. 자, 그럼 느껴볼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단 갔어. 그럼 나머지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얘가 1로 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얘로 가야 돼. 얘가 1로 가면 얘가 0으로도 갈 수 있지. 그럼 0으로 가면 되니까. 자, 반대로 -1이 만약에 1로 갔어. 그럼 얘는 1로 가야 되지. 자, 느껴봐. -1이 어디론가 가면 얘는 정해졌지. 자, 정해졌으면 경우의 수는 1인 거네 결국. 느낌 왔지? 자, 즉 얘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 요것만 파악하면 돼. 근데 5군데 다 갈 수 있지. 그래서 답은 5개가 되겠네.
중요한데 0은 제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4개가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자, 얘도 한번 봐보자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거 보면 사실상 얘랑 같은 말이겠지. 거의 같은 말이지. 거의. 자, 그러니까 얘를 넘겨버린다고 생각하면 잠깐만. 오타다 오타. 자, 여기가 이거여야 돼. 이거 마이너스 x여야 돼. 요거. 자, 그럼 얘를 넘긴다고 생각하면 얘가 0인 거야. 그럼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 나올 것 같아. 자, 한번 상호 파악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한번 느껴보면. 자,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건 일단 좀 정해진 거. 아까랑 비슷하게. 자,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얘가 여기로 갔다고 해봐. 그럼 얘는 2로 가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얘가 1로 갔으면 얘는 1로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얘가 0으로는 이제 뭐 갈 수 없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든 1은 정해진 거야. 그치? 자, 지금 나는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f-2랑 f-1이 누구냐 만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치? 이해됐어, 이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갈 수 있지. 그치? 얘네도 갈 수 있지만 얘네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로 갔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건 어디야? 몇 군데야? 2군데겠지. 자, 그래서 얘가 먼저 4개를 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얘는 2군데를 갈 수 있어서 총 8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면 얘가 어딘가를 가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 f-2가 정해지면 f2도 정해져.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개가 날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래서 f-1은 두 개가 날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랑 상관이 없었으면 우리가 보통 1대1 하면 여기다가 5 쓰면 그 다음은 4 쓰고 3 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f-2가 정해지는 순간 f2도 정해져 버리니까 2개가 날아가는 상황이 된 거지. 이해됐어? 서인이 괜찮아? 민서는? 자, 한번 뭐 해보면 얘가 이렇게 4개 갈 수 있다는 건 이해되지 일단.
자, 그럼 아무거나 찍어보자. 여기로 갔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그 다음 요놈의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얘가 일로 갔어. 그럼 얘는 이렇게 저절로 가야 되지. 오케이? 그 다음을 생각하면 얘는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지? 꼭. 만약에 1대1이 아니라면 0도 갈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부분까지 다 해요? 지금 몇 분이야? 20분.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성남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엄청 빠르다 보니까 좀 스피드를 내야 될 것 같아. 빨라요? 8일이 8. 8일부터지. 할까요? 월요일인가? 월요일. 자, 그 다음 이제 35번.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1번 보니까 요거 나왔네, 요거. 자, 이걸 만족하면서 F2는 4래. 자, F2는 4다라는 게 없었다면 그냥 6C 4 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F2가 4라 그랬으니까 F는 4 정해졌어. 그러면 여기 3개랑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개, 여기서 5개로 저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조합을 만족시키면 되니까 5C3이다. 이렇게 이제 가주면 되겠네. 쉽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쓸게. 자, 이번에서는 조합이면서 F2가 홀수래. 자, 조합이면서 F2가 홀수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고. 자, F2가 지금 1, 3, 5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아, 자. 미안. 다시. 여기 다시. 약간 나도 길어지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 자, 다시. 자, F2가 4로 갔어. 그리고 잠깐만. 얘도 잘못 썼고. 반대야. 이거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고. 자, F2가 4야. 자, 그러면 자, 얘는 1대1 대응이면 크로스가 상관이 없잖아. 네. 그렇지. X자로 되고 해도 되고 11자로 가도 되고. 그래서 몇 개냐 해서 몇 P 몇 뭐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였는데 얘는 봐봐. 지금 요 1은 얘보다 큰 데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여기로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3, 4는 어디로 갈 수 있어? 1, 2, 3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쪼개서 가줘야 돼. 즉, 이 녹색 생각해보면 3C2 주황색 생각해보면 2C1 요걸 곱해줘야 돼. 그래서 6개다. 이렇게 가줘야 돼. 이해되지? 자,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누군가 정해진 대응이 딱 있잖아? 그러면 이놈보다 작은 놈들, 큰 놈들, 뭐 큰 놈들, 작은 놈들 이걸 쪼개서 생각해줘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볼게. 2번은 조합이긴 한데 이건 증가지. 자, 증가라고 쓰고
조합이야. 자, 근데 F2가 홀수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F2가 1로 갔다고 해보자. 그럼 요놈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안 돼. 자, 3으로 5로 자 5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3, 4가 갈 데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없지. 그러면 2가 갈 곳은 3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물론 다른 문제였다면 더 있을 수 있어. 만약에 1, 2, 3, 4, 5, 6, 7까지 있었다면 F2가 5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쪼개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 이거 안 되고 5도 안 돼. 갈 곳이 없어. 얘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또 끝났네. 이번에 1은 1, 2로 갈 거고 3, 4는 4, 5, 6으로 갈 거고 여기가 2C 1, 3C 2 해서 곱해준다. 요게 되겠지. 아예 우리 보너스 해보자. 보너스 y가 7까지 이렇게 되면 2가 이제 갈 수 있는 게 요거 되고 얘도 되는 거지. 이건 이제 쪼개줘야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21. 자, 첫 번째 F2가 3이라면 여기 이렇게 하면 바로 밑에다가 써버리면 2C1에다가 곱하기 4C2 이게 될 거고 이거라면 1이 요쪽 얘네가 요쪽 그러면 4C1 2C2 해서 둘이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겠지 이제. 자, 요것도 다 생각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F1이 2가 아니고 요거래. 자, 지금은 그러면 F1은 2로 갈 수 없고 F2랑 3은 저런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자, 1대1 요런 얘기는 없지 지금. 자, 이놈의 포인트는 1대1 아니고 그 다음에 조합도 사실 얘네만 순서 지키면 돼. 이 두 개만 순서를 지키면 되니까 뭐 중복도 다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간단할 것 같은데. 자, 봐봐. 1은 몇 군데 갈 수 있을까? 5군데. 2 안 되니까. 4는 6개 다 갈 수 있지. 이러고 얘네는 얘네랑 조합해줘야 되지. 네. 요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6 곱하기 62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재밌네. 고. 자, 힘 좀 내보자. 나도 힘들어. 지금 굉장히 화장실 졸라 참고 있어. 나도 지금. 자, 그 다음 36번. 자,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 자,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웃을 일만 생각하자, 우리. 자, 36번. 이제 달려에서는 조금 뭐 아까 그런 보너스까지 좀 추가해서 한번 해볼게. 넣어볼게. 자, 얘는
x에서 x로 자 1대1이래. 그 다음에 자 1대1이면서 순서가 정해진 상황인 거야. 한번 느껴보자. 자 1대1이면서 저 세 개만 또 순서가 정해진 상황. 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완전 뭐 순열 조합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1대2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 근데 조건이 두 개니까 뭘 먼저 생각할까도 되게 중요하겠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지만. 자 1대1이랑 요거랑 뭘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까? 이번. 그렇지. 좋아. 자 그러면 자 아직 1, 5는 안 갔어. 그럼 얘네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야 일단? 다 갈 수 있는 거지. 네. 순서는 지키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1이랑 5는 이제 어떻게 될까? 얘는 그냥 나머지 애들이랑 1대1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네. 이해됐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뭐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그럼 1이랑 5는 나머지 자리에 1대1 지들끼리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OC3에다가 이게 될 거다. 그거 생각하면 돼. 재밌고. 그 다음에 37번. 자, x가 1, 2, 3, 4, 5. 자, 1대1 이런 말은 없고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그러니까 x값이랑 y값을 더해서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1대1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1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보면 되는 거지. 자 이쪽에다 써볼게. 1은 더해서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3, 3이랑 4한테 갈 수 있어. 2는 2, 3, 2, 3, 4. 3은 1, 2, 3, 전부. 얘도 1, 전부 갈 수 있는 거지. 병호에서 쓰면 되네. 1대1도 아니니까. 2개, 3개, 4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38번. 39번 먼저 볼게. 자, 이건데 아까 그거 나왔어. 자, 요걸 만족한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지. 몇 개? 9개. 9개가 되겠네. 자, 보너스. 이렇게 해놓고 이거 아마 거의 그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그때 뭐 거의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 9개. F2는 2로 가고 나머지 1, 3, 4, 5는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4개만 이 짓을 하면 되니까 얘도 9개다. 뭐 이럴 수 있겠지. 오케이? 재밌고. 자,
자, 38번 보면 자, 얘가 지금 이제 이거예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들. 자, 이거 이제 분할 분배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해. 뭐 별 생각 크게 할 건 없어.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도 뭐 있긴 있어서 계산이 일단 분할 분배 좀 복잡하니까 또 그거에다가 분할 분배 얘기하면 또 그게 뭐였냐고 또 뭐 이럴 거니까.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봐. 자, 이런 상황이거든. 자, 요놈의 특징은 지금 공역이 2개밖에 없는 상황. 얘는 이제 졸라 편하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y에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1, 2에 전부 다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얘는 좀만 생각해보면 여사건을 쓸 수 있어. 전체에서 1로 몰빵, 2로 몰빵을 빼버리면 되겠지. 자, 1, 2, 공역이 2개밖에 없는데 둘 중, 그러니까 남는 게 있다는 건 둘 중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경우를 빼버리자는 거야. 즉, 그냥 푸는 방법은 전체에서 몰빵을 빼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전체는 2의 4승일 거고 몰빵은 2개겠지. 뭐냐면 1로 2로 이렇게 1로 다 가는 거, 2로 다 가는 거 이것만 빼주면 돼. 그래서 이제 14개가 일단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른 방법인 거고. 자, 분할 분배 한번 생각해 볼게. 분할, 이게 왜 분할이 되는 거냐면, 자, 4개를 두 조로 나눠서 배열하는 거야, 결국. 그러겠지? 이 4개가 예를 들어서 뭐 3개 하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분할 분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4개를 두 조로 나누면서 어딘가로 가니까 이건 분배까지 가는 거야. 배열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4개짜리를 두 조로 나눈다는 건 여기에서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3개 하나로 쪼갤 수도 있고 2개 2개로 쪼갤 수가 있어. 자, 그러면 3개 하나로 쪼갠다면 4C3 1C 1이 될 거고, 2개 2개면 4C 2 2C 2 1팩분의 1이 되겠지. 자, 요걸 다 더하면 이제 분할까지 된 거고, 여기서 분배를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요쪽 뭐야? 4. 요쪽은 지금 얘는 날라가고 얘가 6인가? 2로 나누니까 3. 둘이 잡으면 7, 7, 2, 14.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그러니까 분할 분배하면 별 생각할 게 없는데, 이제 분할 분배가 너무 귀찮거나 막 좀 싫다 그러면 공역이 2개일 때는 몰빵 빼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봤던 이제 공역이 2개가 아니지. 그러면 여사건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 자, 생각해보자. 여사건이 왜 어렵냐면 2개밖에 없을 때는 반대되는 사건은 몰빵밖에 없는데, 얘는 치역 공역 같은 거 1, 2, 3을 다 써야 돼. 근데 이놈의 여사건은 3만 뺄 때, 2만 뺄 때, 1만 뺄 때에다가 2, 3 뺄 때, 1, 3 뺄 때, 1, 2, 뭐 이런 식인 거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는 여사건 불가능. 자, 공역이 2개가 아니면 얘는 여사건은 뭐 하려면 하겠지만 뭐 미친 짓이지. 시험이 끝나 이것만 하면. 자, 그런데 얘도 그나마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요런 특징이 좀 있어. 정의역이랑 물론 이제 유식하게 n, x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썼어. 정의역의 개수랑 한 개만 차이 나면 그나마 할 방법이 또 있어. 자, 그 방법 먼저 해볼게.
어떤 거냐면 자 생각을 샥 해보면 1, 2, 3에 다 가야 되는데 난 지금 4개밖에 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4개 중에 3개는 각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중복되는 게 하나만 중복되겠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한 개 차이가 나버리면 한 개만 중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말로 써보면서 갈게. 자 아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4개 중에 3개를 골라. 그 다음에 보내. 근데 1대1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가 또 어딘가로 갈 수 있지. 그걸 아무 데나 가면 돼. 이거야. 자 그래서 3개를 골랐어. 그 다음에 전부 다 가긴 가야 되니까 1대1이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가 중복되려고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면 4, 6, 24에다가 72개인가?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자 분할 분배 또 생각해보자. 자 얘는 4개를 3조로 나누면 되는 거야. 배열 당연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4개를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4C2, 2C1, 1C1, 2팩분의 1까지가 조합이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얘는 날라갈 거고 왜 다르지? 잠깐만. 36. 잠깐만. 여기서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분할 분배를 해야 머리를 안 써도 돼. 자 이거를 결국 2로 나눠줘야 되거든. 자 어쨌건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36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왜 2로 나눠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결국 요 2팩분의 1 요런 게 이제 분할을 안 쓴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자 이런 거야. 자 봐봐 4C3을 만약에 이렇게 골라서 보냈어. 근데 이렇게 딱 보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4가 3으로 갔다. 이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거를 1, 2, 4를 골랐어. 그 다음에 1로 가고 3이 1로 가. 이거 겹치지. 이 겹치는 게 생겨.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 굉장히 불편해 이런 게. 그래서 나는 아무튼 나오면 무조건 분할 분배했어. 혹시라도 이런 거 캐치 못할까봐. 방금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얘는 공역이 2개도 아니고 개수 차이도 3개 나나. 이거 안 돼, 그냥 분할 분배를 하자. 이거는 다른 방법도 뭐 특별히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써져 있을 수 있거든, 뭐 해설에. 근데 그 방법이 분할하는 방법이야. 뭐 얘가 이렇게 2개 하나 이렇게 갈 때, 뭐 3개 하나 갈 때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분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결국. 자, 그래서 5개를 세조로 할 거고 배열도 간다. 자, 그러면 세조로 나누는 건 3, 1, 1이 있고 2, 2 하나가 있을 거야. 자, 얘는 5C3, 2C1, 1C1, 2팩분의 1. 얘는 5C2, 3C2, 1C1, 2팩분의 1. 이거 더해준 다음에 3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지. 뭐 계산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10, 얘는 날라갔고 10에다가 얘가 3이니까 뭐야? 3, 5, 15 25에다가 1 곱하니까 뭐야? 150인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웬만하면
자, 아무튼 취업과 공약이 같다 할 때는 나도 이제 학생 때도 그렇고 상생하면서도 그렇고 애들이 분할 분배를 되게 싫어해. 그래서 웬만하면 분할 분배 빼고 할 수 있다는 걸 같이 알려주긴 하는데 하면 할수록 분할 분배가 짱이야. 그냥. 분할 분배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 사실. 기억만 하고 있으면 이게 별 생각 없이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분할 분배 때리면 그냥 끝. 물론 여기에서 분할 분배를 쓰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지. 이거 몇 개부터 할 거야. 저 이 생각이 낫지. 응?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아 당연히 그건 상관없지. 근데 이제 안 헷갈리려고 내가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쓰라 그랬잖아. 그래서 헷갈리지,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막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큰 놈을 앞에다 쓰고 있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분할 분배 얘기라고 치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이 생겨. 자, 5보다 좀 더 큰 거 뭐 7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를 뭐 3개로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5, 1, 1, 그 다음에 4, 2, 1, 3, 3, 1, 3, 2, 2 뭐 이렇게 되나? 근데 이게 막 어디를 더 크게 한다 이런 규칙을 안 정해놓으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갑자기 뭐 2, 3, 2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준을 무조건 정해놔야 돼. 그래서 왼쪽이 뭐 무조건 큰 놈부터 쓰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여기도 3, 2, 2 먼저 안 쓰고 3, 3, 1 먼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어쨌건 취업 공약 같은 거는 분할 분배가 가장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귀찮을 뿐이야. 찍자 여기까지.